본격 민주당 관점 정치방송 바를정 다스릴지 시작합니다. 김건희가 사라졌습니다. 김건희 실종 사건. 저번에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에서도 김건희가 사라졌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렇게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죠. 작년과 달리 잘 안 보이는 김건희 여사. 제가 저번에 소개드린 게 22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도 윤석열이 성탄 행사가 있었어요. 성당에 갑니다. 여기도 건희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25일에도 정동에 있는 제일교회에 가서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도 건희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올라온 건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윤석열이 또 갔네요. 어린이가 끼니까 영부인이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여기도 사라져 있다. 말 그대로 김건희 실종 사건. 그럼 작년엔 김건희가 어땠냐? 윤석열과 같이 나온 건 둘째치고 김건희만 검색을 해봐도요. 작년 12월 8일, 12월 20일 단독으로 이렇게 많은 행사를 떴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창업자와도 만나고 새마을운동중앙회의의 자원봉사에도 참여하고 작년 연말에는 이렇게 김건희 단독으로만도 수많은 행사가 있었다. 올해는 김건희가 보이지 않는다. 저희는 다 알죠. 왜 외부 노출을 줄였겠습니까? 특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맞서 국진무리는 특검 절대 불가라고 당정대가 뭉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당정대란 말이 이게 입에 와닿지 않아요. 예전엔 당정청 아니었습니까? 당정대가 뭐야, 당정대가. 국짐의 당정이 25일날 모였습니다.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총선 후 특검, 독소조항 제거라는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조건부 수용도 안 된다. 국민의 70%가 반대를 해도 그런 거 개무시하겠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24일 날 특검법에 대해서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모두 조건이 있든 없든 무조건 수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 수용 압박, 죄 없다면 거부할 이유 없어. 그렇죠. 죄가 없다면 오히려 국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특검을 했는데 죄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역풍을 받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한테도 김건희한테도 정말 좋을 텐데 왜 이걸 거절을 하냐 말이죠. 국민의 70%를 개돼지를 알면서.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왜 법 앞에서 예외냐?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고 영린을 건드리는 것이니 특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따졌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죠. 확실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이 조건을 들어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 입장에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은 반드시 예정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부산의 73개 단체까지 나서서 확실히 뒤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김건희 특검 국민 믿고 추진하라. 한편 김건희에게 새로운 이름 김디올이란 이름을 지어준 서울의 소리에서도 또 한 번의 강펀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영상인데요. 오늘이네요. 26일과 27일 저녁 7시에 방송이 된답니다. 추가로. 다 통합하고 싶어요. 그걸 제일 원하는 게 저예요. 국정 관련 발언을 추가 공개합니다. 그리고 영부인의 충격적인 태도도 공개를 할 예정이네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가래침 같은 좀 더럽긴 한데 아무튼 오늘 나온다는 거고요. 26일과 27일 저녁 7시 반드시 서울의 소리 꼭 보셔야 되겠다라는 소리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얼굴 보시느라 힘드셨죠? 불쾌한 골짜기, 뭔가 인간의 얼굴 같지 않은 불쾌한 얼굴이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한소희님의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소개시켜드리냐면 이 아름다운 한소희 배우님이 일본의 악플 테러를 당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 와중에도 소신 발언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게 뭔 일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배우 한소희가 악플 테러를 당했습니다. 한소희 씨 아시죠? 지금은 넷플릭스의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의 여주를 맡고 있습니다. 한소희 하면은 여러 작품이 있지만 역시나 그 부부의 세계에서 워낙 임팩트가 강했죠. 그 한소희가 12월 24일에 인스타그램에 이런
게시글을 올렸어요. 의사 안중근.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면서 이 글도 기가 막힌 글을 올려놨습니다. 경성의 낭만이 아닌 일제강점기 크리처가 아닌 인간을 수단화한 실험 속에 태어난 괴물과 맞서는 찬란하고도 어두웠던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야만 단단해질 수 있었던 그해 봄. 와, 한소희 배우 젊은데 개념이 확실히 있네요. 저는 오히려 이 멘트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경성의 낭만이 아닌. 예, 요즘 젊은 친구들 뭐 뛰어난 점도 많지만 뭐 일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죠. 막 그냥 놀러 가고 뭐 오마카세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요. 막 일본 분위기 내고. 옛날이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2023년에 일뽕에 빠지질 않나. 정말 한심해 죽겠는데. 와, 한소희 씨는요, 경성의 낭만이 아닌 일뽕들이 막 미화하고 막 일본 만세 찬양하고 일본 시절에 서울이 더 좋았다라는 그런 경성의 낭만이 아닌 일제강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개념도 확실히 챙기고 있는 우리 한소희 배우. 자, 그런데 이 멋진 개념 글에 이제 일본인들도 그렇고요, 일뽕도 그렇고 안 좋은 댓글을 쓴 것 같아요. 뭐 반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개 같은 소리를 했는데,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과거를 이용하여 특정 민족을 모욕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건 너무 충격이야. 팬 그만해야 되겠다. 반일은 일본에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개념 없는 섬나라들이 얘기를 한 거에 댓글까지 달았대요. 한 일본인의 솔직히 이 코멘트는 팬으로서 슬퍼졌어 라는 댓글에 슬프지만 사실인걸. 그래도 용기 내주어 고마워 라는 대댓글을 남겨 시선을 모았다고 합니다. 슬프지만 사실인걸. 야, 이게 대단하네요. 물론 한소희라는 배우는 넷플릭스에서 한 자리를 확실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손해를 보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렇지만 배우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일본의 머니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를 간단히 물리치는 뚝심. 일본의 돈 필요 없다. 나는 할 소리 하겠다. 나는 대한민국의 여배우다. 우리의 여배우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일본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이 찍들이 만들어 놓은 친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리비도 못 먹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보시죠. 중국이 거부한 일본산 가리비, 일본 정부 한국에 더 팔겠다. 일본 애들이 25일에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강요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실행 전략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년 가리비 수출 목표를 약 6천억 원 규모로 잡고 한국의 총 수출액의 6.3%인 41억 엔을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EU보다는 양이 적지만 단일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수출 목표가 큰 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윤석열 총독 치하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다. 편법으로 결국 다른 지역의 수산물로 둔갑을 해서 한국에 올 것 같잖아요. 기사 검색해 보세요. 일본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가리비 안 먹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각자 조심해 주시고요. 아무튼 정부도 못하는 일을 우리 한소희 배우가 해내고 있다. 아름답고 개념 있는 한소희, 앞으로도 더욱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이 데뷔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대위원장직 수락연설을 했죠. 입만 열면 구라니까 대체 무슨 구라를 쳤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한동훈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도 불출마, 선민후사 선언, 전문. 선민후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쫄아가지고 지역구에도 못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고, 뭐 봅시다 한번.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김건희의 중대범죄가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수사 안 되고 처벌받지 않는 걸 목표로 하는 게 국민의힘 목표 아닙니까? 왜 자기들 얘기라고 그래?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하죠. 그죠? 막아야죠. 국짐이 망치고 있으니까. 한동훈 상대하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 미러링이라고 하죠. 우리 어렸을 적 얘기로는 반사. 뭔가 좀 지능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자기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이거.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개소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개소리인지.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 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다. 여기 정말 열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은
아니 이게 진짜 아니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욕을 보여놓고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를 운운해요?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앞에 있는 한소희 배우만도 못하잖아요. 가서 기시다한테 굽신굽신 해가지고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자 화를 참고 또 다른 얘기 한번 가보죠.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이거 뭐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인 줄 알겠어요. 아니 뭔 소리야 얘는 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얘는?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 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여기도 너무 뻔뻔하죠? 지네들이 말도 안 되게 마치 러시아처럼 말이죠. 이게 무슨 독재국가도 아니고 일주일에 3번, 4번씩 형사재판을 받게 만드는 이런 검찰 독재국가를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합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지네들이 지지율이 3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억울하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은 무슨 헌신입니까? 자기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비례로 출마하지 않는 게 선민후사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떤 의미에선 선민 맞네요. 예. 국민을 생각한다면 한동훈이 국회의원 같은 거 되면 안 되겠죠. 이 선민은 국민이 먼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선민의식, 나는 국민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거를 헌신으로 포장을 했는데 이게 정말 한심한 게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역구에 나오면 한동훈 황교안 꼴 난다. 이게 다 수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로구에 나와도 떨어져요. 저는 좀 놀라운 게 와 강남에서도 자신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압구정 이런 데로 가면 막 미친 듯이 찍어줄 텐데 야 그것도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한동훈은 대체 국민의힘에 왜 왔나요? 국회의원 하지 않을 거면 어떤 입법부에 대한 거를 배울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래놓고 도망가는 거를 용기 있는 헌신으로 포장하는 한동훈. 정치인으로서의 첫날부터 지역의 선거를 회피하는 쫄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형적으로 자기 입속만 챙기는 계산기만 두드리는 한국형 엘리트의 전형. 다행히도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 하루라도 빨리 한소희님처럼 아름다운 분들과 윤석열을 끌어내려서 가리비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탄핵 윤석열, 탄핵 김건희.